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맨 먼저 이 김명수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김명수를 갖다가 소환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내달 그러니까 이제 8월 초에 소환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채널 A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김명수 요게 말이죠. 비공개로 소환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창피한 줄 알면 그런 창피한 일을 왜 했나? 이런 무능한 이런 인간이 말이죠. 무능무식 무책임 무도한 인간이 바로 이 김명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례도 맞지 않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문재인 정권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명수는 그보다 더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조작한 그야말로 이제 요즘 민주당이 좋아하는 조작 사건임에도 이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왜? 1심에서 무죄가 다 끝났잖아요. 자, 물론 2심, 3심 가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김명수의 경우에는 이건 유죄가 확실하잖아요. 녹취록이라고 하는 스모킹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원석 그동안 뭐하고 앉아있다가 이제 다 소환해요. 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한동훈 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 조국당에서 아주 공세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게 취임 선물이냐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을 이제 쭉 추진해 나가기로 어제 최종 법사위에서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공청회하고 청문회 그러니까 법이 정한 절차 요거를 이제 이 정책내가 지키는 척 하면서 조금은 타이밍을 벌고 있어요. 요 타이밍을 버는 이유는 자기네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여론전을 더 불질르려고 이 공청회 청문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정청래가 언제부터 이재명가 그렇게 법 절차를 지켰습니까? 자, 이런 꼼수로다가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드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죠.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그리고 방송법 전부 강행 처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특히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초의 제안, 제3자 특검법 요거를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토론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딱 잘라서. 당론은 최상병 특검법 무조건 부결이다. 예, 그래서 8표 반란 당론으로 딱 결정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하겠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요거 꼭 굳이 토론까지 강행해야 되겠느냐? 뻔한 건데. 예. 그래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토론을 좋아하고 민심을 좋아하고 국민 눈높이를 좋아해.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야. 그러나 그게 꼭 항상 진리만 아니다. 왜 부분 부정 있잖아요. 영어할 때 나도 always 이런 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토론을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 토론을 길게 가져갈 때와 짧게 가져가야 할 때, 이게 완급과 경중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자세한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이제 김규현 변호사.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을 갖다가, 이번 그러니까 이 의혹, 외압 의혹, 요와 관련해서 떠벌려갖고 사기 탄핵 공작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윤석열 의원이 그 사기의 실체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폭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하고 김기현이 지 녹취록 갖다가 공개했잖아요. 이게 다 짜집기 녹취록 공개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최준경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짜 녹취록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김기현이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자, 최재경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이 최 보좌관을 갖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의 목소리로 변조해서 조작한 요 사건이나 똑같아요. 예. 이게 대선 공작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민주당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히 일부 이 녹취록까지 조작하고 있어요. 녹취록까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요,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일대 여의도에서 이제 전쟁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병대 특검법하고 방송법을 상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데, 필리버스터, 지금 이제 한 4-5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24시간 이내 중단시키는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나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4박 5일 정도는 진행될 것 같은데, 야당은 24시간 이후에 중단시키는 법안을 중단시켜갖고 법안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대전쟁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명수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청한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비판 여론을 반드시 급속도로 좀 축혀 올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딱 요렇게 했더니 사표를 발령하면서 핑계가 뭐냐? 내가 툭 까놓고 얘기하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임성근 당신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응?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냐고 요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참 다행스럽게 임성근이가 녹취를 해뒀어요. 이게 2020년 5월달 얘기가 되겠습니다. 녹취를 해놨어. 그런데 이제 요게 사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김명수가 거짓말로 그런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렇게 해서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요 답변서 내용이 거짓말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탄핵 때문에 이 사표 제출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재물로 상납하려고 지 목숨을 위해서 하려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에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녹취록을 확 다 까버렸습니다. 자, 까버려가지고 이게 까버려가지고 녹취록 까니까 이 김명수가 거짓말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한 거예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 고발한 내용이 2021년도 고발했는데 지금 3년 반, 거의 4년 만에야 수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특히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아니 도대체 어떤 권력이 아부한다고 김명수 거짓말을 갖다가 늑장 수사했냐? 그래서 제목도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은 어떤 권력이 아부한다고 김명수 거짓말을 늑장 수사했나?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검찰에서 수사한 과정도 감찰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권의 눈치를 보겠다고 말이죠. 이 수사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안 하거나 늦추거나 아니면 조작 수사하는 거, 요거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특정 사안, 그런 게 김명수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원석 체제의 검찰도 별도로 이거는 감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왜 이원석이는 말이죠. 지금 현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2년 3개월이 됐잖아요. 2년 3개월인데 지금 3년 반 정도나 지연이 됐는데 3년 반 중에 더 많이 지연된 게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더 많이 지연됐어요. 요 사연을 반드시 캐내야 되겠다. 자, 이원석이가 욕먹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김명수 사건, 김혜경 사건, 문재인 사건, 이런 이재명 사건 전부 대충 해놓고 말이죠. 왜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이 사건을 가지고서는 또 목숨을 걸었냐 이거예요. 반대로 김 여사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어서 안 나온 사건은 이원석이가 캘라고 달려들어. 목숨 걸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아주 이원석이 이번에 망신당한 거 잘했어요. 그래야 검찰총장이 총장이라고 하는 직권을 남용하는 잘못된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 여실한 증거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이제 김명수 사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사건, 김정숙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조국 사건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는 반정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죠. 이게 딱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거.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원인을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사설에서는 아무런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늦은 이유가 뭐냐. 현직 대법원장이라는 부담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 예. 그러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김명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데, 됐어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 이거는 파렴치한 범이다. 파렴치 범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사실상 예, 김명수가 버티고 검찰은 눈치 보고 그래서 수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갠 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 9월에 김명수가 퇴임한 후면 바로 검찰에서는 수사를 본격화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수사를 놓치다가 퇴임 10달이 지난 지금에야 왜 소환 통보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김혜경 법과와 관련해서 이 경기도 법과와 관련해서 이재명하고 김혜경이도 소환을 통보했는데 지금 이게 소식이 강감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 거우 이제 민주당에서 이 현 검찰 이재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하고 특검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서야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법과 이거를 통보해갖고 거꾸로 오해를 또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김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찰은 이러한 수사 지연으로 인해서 김명수 거짓말 수사는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이재명 부부의 법과 유용 의혹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이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만드는 죄가 있다. 이런 수사는 검찰총장 지시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최근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김명수에 대한 수사 지연은 도대체 어떤 권력에 아부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지금 대표와 관련된 뉴스인데 우선요. 지금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해병대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더라도 이거는 뭐 처리되는 게 일단은 부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처리가 되는 이런 수순에 돌입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해병대 특검법 이거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더 악법을 만들으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요거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국은 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8표? 뭐 안철수 정도 찬성표 나오겠죠. 이번에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에서는 지금 법원 법제처 해석까지 다 끝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하는 공식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당도 지금 이건 우연성이 많다. 그래서 부결시키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 마찬가지. 우연성이 많다. 공개적으로까지 용산이 밝혔어요. 우연 우위법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당 대표를 나오면서 제3자 특검법을 만들겠다. 제3자가 누구냐? 대법원장이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한변협도 좋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한동훈의 특검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아직도 이번에 당대표 출범할 때 당대표 당선됐을 때 취임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입장은 어제까지도 내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고집하는 거라고 봐요. 주장이라기보다도. 자,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도 용산도 그리고 이거는 민심이 꼭 맞지가 않다. 왜? 이런 데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중정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왜? 이게 벌써 김기현이가 가짜 사기 탄핵 공작을 했다.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의 분석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민심, 국민 눈높이에 올라타서 한동훈이가 말이죠. 요거를 끝까지 내 생각에는 변화가 없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 그러면 자기 고집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게 그럴듯하게 출구로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멋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거를 명예로운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고 한동훈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왔다. 이미. 자,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치열한 토론을 계속 오늘 또 이제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내 이견을 좁히는 토론을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다.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잘만 하면 결국은 특검법 정략성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법 정략성이 있지 본인 안에는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한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이가 본인이 얘기하는 제3자 특검 요거 반대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닌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야말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제 만찬에서도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외롭지 않도록 도와줘라.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무슨 소리냐? 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겠다. 예. 요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야, 글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지금 이 단계는 토론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했는데도 최상병 특검법이 이거 부결이 맞다. 그러면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요? 토론을 존중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고집을 피우다가 실패했다고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고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내부 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정책의 의장을 누가 할 것이고 사무총장을 누가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사무총장은 조직과 예산, 인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친한계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속사를 다 들여다보는 자리가 이제 사무총장 자리인데 요거를 치는 게 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양수 의원이 이제 벌써 3선이 됐어요. 예, 이양수 의원이 지금 이제 그리고 지금 이양수 의원하고요. 2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송석준 의원. 이분이 이제 3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이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 포인트인데 송선재로서는 친한의 송석준과 이양수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의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리에는 정점식 친윤 검사 출신 이 황교안 때 보궐선거를 통해서 왔죠. 자,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정점식을 그대로 갈 것이냐, 줄 것이냐. 요것도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 내부 동향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사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설을 쓰고 있어요. 제목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에 윤 정부 성패가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윤 정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 민심의 전면을 맞춰라. 요런 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지금 칼럼과 사설을 동시에 2개씩이나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참패 바로 눈높이, 국민 눈높이하고 민심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부터 고쳐라. 그러면서요. 조선일보 사설의 경우에는요. 저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항상 포퓰리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포퓰리즘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지를 다 받아갖고 다수당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포퓰리즘의 실체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조국이 저런 범죄인들이 날고 설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고 조국당이 또 12석이나 배출한 거 이게 포퓰리즘인 겁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고 이게 민심이었어요. 총선 때. 그래도 조선일보 사설은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그래. 조선일보도 이게 정론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민주주의 한계는 인정을 해야죠.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만 맞춘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게 민주주의 실체냐? 노. 민주주의 한계 이거는 이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많은 국민은 이재명식 전 국민 25만 원을 비판한다. 국민은 늘 옳지도 않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바람에 휩쓸리기도 한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언제나
민심 방향을 주시하며 최소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민감하게 파악해야 된다. 여기는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 패할 수밖에 없고 선거에 패하면 지금 윤 정부가 당하고 있는 거야의 폭주를 허용하게 된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이날 한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 출마자들 초청해서 만찬하면서 당정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꽉 막혔던 국정이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그 첫걸음이 모든 일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민심을 회복하면 거대 야당도 횡포만을 계속할 수 없다.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 좋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리고 국민 눈높이,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그러나 파악하고 높이는 노력을 큰 틀에서는 해야 되되 모든 건건 하나, 특히 최상병 요 사건 그리고 25만 원짜리 지원하는 거 요 사건만큼은 지금 25만 원 주는 거 여론이 더 높잖아요. 예, 그건 아니올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대 야당도 횡포만을 계속할 수 없어 제가 손에 장을 찢는다. 이렇게 해서 민심 회복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지한다고 그래서 야당이 횡포를 안 해? 제가 손 찢은다. 제가 방송 안 할게요. 만약 그런 야당이라면 제가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야당도 아니고 비판을 많이 하는 이재명도 조국도 아닐 것이다. 예. 제가 조국하고 이재명이 칭찬하는 거 봤어요? 종부세 줄인다는 거 그건 제가 잘한 거라고 했네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진정성이 이게 정말 종부세에 담겨져 있는 그 이 취지를 반영을 해서 요거를 좀 뜯어 고치겠다가 아니라 지 표 계산해서 하는 요거 포퓰리즘적 사고에서 나온 종부세 재검토 발언이지 진정한 종부세의 문제점, 현재 국가 재정 건전성을 분석한 후에 나온 이런 그 대안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이 변호사 김기현이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제 말이죠.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종호, 그리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송모 씨, 그리고 사업가였던 최모 씨, 요런 사람들이 단톡방에 같이 있었잖아요. 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김규현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JTBC, 요런 사람들을 고소장을 어제 수원 중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기현이는요, 이 박정훈, 이 변호를 맡으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민주당 충성도를 지금 충성 실적을 쌓으려고 사기치다가 이제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공천까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죠, 경선에서.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이 김기현이가 의도적으로 말이죠, 요거를 사기쳤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김기현이가 녹취록까지 바꿔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제3의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구명 로비서를 교차 검증받겠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기현이하고 그 다음에 이종호가 작년 8월 9일 이 김기현이가 폭로한 녹취록에 따르면은요, 이종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사단장이 3표 낸다고 이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절대 하지 말라. 내가 부회장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했다고 녹취록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송 씨도 이 김기현 변호사 통화해서 나는 사단장만 살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내용을 김기현이하고 이 김종대가 방송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말을 하면서 여기 이종호가 얘기하는 VIP는 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는 뭐냐? 김기현이는 말이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하고 임성근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녹취록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권성동 의원과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전부 폭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작년 28일 날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어떤 민관인가도 사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요렇게 국회에서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걸려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도 이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거 공수처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